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퀴즈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퀴즈 활동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할 때 그 퀴즈의 속성들, 퀴즈 활동의 속성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퀴즈의 각각의 이제 문항들을 갖다 추가해야 되는데요. 그 문항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간단한 퀴즈 형태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활동과는 달리 퀴즈에서는 두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퀴즈 활동을 선택해서 설정을 완성하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 놓은 퀴즈를 가지고 속성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테스트 이미 만들어 놓은 퀴즈인데요. 만들어 놓은 이후에도 그 항목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퀴즈에서 보시면은 볼까요? 일반 설정에서는 보시면은 이름이죠. 가장 중요한 이름을 역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타이밍에서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것,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보통 시간을 주고 싶으면은 선택을 한 다음에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또 몇 분 동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간 관리 활성을 시킨 다음에 몇 분간 1시간이라든지 30분이라든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끝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시간을 주게 된다면은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끝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으로 그냥 끝나고 제출을 할 것인가, 또는 사용자들이 직접 제출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제출할 동안에 시간을 좀 여유 시간을 좀 둬서 제출할 시간을 줄 것인가. 요 마지막 거는 이제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제 제출하지 않은 걸로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폴트로 두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은 일단 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중요한 것들 보면 이제 성적, 특별히 다른 거하고 유념해서 차별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에서는 성적에 대한 범주, 이게 이 성적이 성적부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하는 기준을 여기다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나중에 이수 조건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허용된 시도는 몇 번을 하도록 하고, 이 몇 번이라는 개념, 성적에서 몇 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를 여러 번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음으로 두거나 3번, 4번, 10번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 목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퀴즈고요. 여러 번 응시했을 때 최고 점수를 줄 것이냐, 평균 점수를 줄 것이냐, 첫 번째, 마지막 걸 점수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시험 서식인데요. 시험 서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험 페이지가 나타날 것인가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페이지당 몇 개가 질문 문항이 나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답안을 뒤섞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다음에 상호작,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내용을 더 참고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여러 번 시도 상호작용과 지연된 피드백, 요 두 가지만 주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시도는 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횟수를 여러 번 주고 반복해서 원하는 만큼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연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통 시험을 치를 때 정해진 시점에, 저 같은 뭐 여러 번 칠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시점에 이제 결과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은 시험 결과를 공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도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으로 쓸 때 하고 연습 문제 목적으로 쓸 때 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부분 중요한데요. Allow read within attempt에서 항목별로 시도할 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yes라고 하면은 이제 항목별로도 반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장을 한 다음에 학생 계정에서 한번 볼게요. 학생 계정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커지죠. 자, 학생에서 볼 때는 여기 보면은 체크 이 부분이 나옵니다. 한 번 보고 나서도 여러 번 문항별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 곱하기 3은 얼마냐, 2 곱하기 3은 얼마냐, 6이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항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문항은 여러 번 뭐 각 문항마다 바꾼 다음에 전체를 갖다가 응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좀 번거롭죠? 다시 해보시자면은 여기서 수정하기 위해서 아까 들어가신 부분, 질문 진행 방식에서 이거를 예로 하지 않고요, 아니오로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화면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자,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오류는 뭐냐면 아까 각각 문항별로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항별로 여러 번 시도할 수가 없고 6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시험지 전체를 6번을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활성화 시키는 게 되게 좋죠. 그러한 경우에 문항별로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문항별로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질문 진행 방식이 그렇고요. 검토 옵션은 뭐냐면 이제 피드백이라든지 검토할 항목들이 처음에 시험을 보면서 또는 퀴즈를 보면서 또는 퀴즈를 끝나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겠죠. 퀴즈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는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감 시간이 있겠죠. 마감 시간 전까지 또는 마감 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 요 시간이 다 다른데 그 시간마다 어떤 값들이 적용 가능하게 열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도 중에 올바른지를 클릭해 놓으면은 시험을 보면서도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수도 클릭을 해 놓으면은 점수도 시험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답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정답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해제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목들을 피드백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드백, 일반적인 피드백. 요걸 갖다가 문항을 제출하면서 피드백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적절한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답이 어느 시점에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시간별, 그 다음에 항목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용한 기능이죠. 이런 것들은. 자, 모습은 이제 어떻게 뭐 보이느냐 모르는데 저도 이거 이번에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사진 같은 것들이 퀴즈에서 들어가 볼 때 사진이 나타나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퀴즈를 보게 하고 학습자 얼굴하고 참여자가 진짜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세이프 exam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 설정을 해 놓으면은 시험을 볼 때 시험이 전체가
브라우저만 돌아가고 다른 것들은 다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기능을 할 때 설정을 좀 공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시험을 요즘 많이 볼 때 학습자들이 뭐 이걸 열어놓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 프로그램의 다른 컴퓨터로 다른 기능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이것이 실시가 되면은 SEB라고 그러는 브라우저를 자기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그 설치되는 퀴즈가 컴퓨터를 다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기능을 나중에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에 대한 특별 제한 보면은 이제 시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뭐 예를 들자면은 네트워크 주소가 있었을 때 네트워크 주소 특별한 주소에서만 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와서 봐야 된다, 뭐 어디서 봐야 된다 그럴 때 그 주소 값들을 갖다가 주어서 특정 컴퓨터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브라우저 보안은 여기 또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보안을 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 모바일에서의 환경도 셋업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피드백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반적인 피드백은 아까 뭐 일반적인 구체적인 것은 이거 퀴즈 항목마다 들어간 것이고요. 전반적인 것들은 이 퀴즈 전체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달아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퀴즈를 받은 성적에 따라서도 피드백이 더 달리 갈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이 여기 있는 피드백, 일반적인 피드백, 구체적인 피드백, 이것이 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뭐 교육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모듈의 퀴즈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가 만들어진 다음에는요, 퀴즈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퀴즈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 퀴즈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셨죠. 퀴즈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두 번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한번 퀴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퀴즈는 요걸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한번 만들어야 돼서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퀴즈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기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자, 퀴즈를 다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이 퀴즈가 있는데 이 퀴즈에 들어가서 볼 때 수정하기는 아까 그 속성을 수정하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편집을 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할 때 그때 이제 퀴즈 항목들, 문항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퀴즈 활동은 약간 다르게 먼저 퀴즈 전체를 만들고 두 번째 가서 퀴즈를 갖다가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퀴즈 항목을 만들 때는 먼저 퀴즈 활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가 아니라 그쵸? 퀴즈 편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퀴즈 편집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항목 있어. 아까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아무것도 없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질문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질문들을 이런 그 문항들을 선택을 하고 추가하면 각각의 인터페이스 필요한 것에 따라서 퀴즈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퀴즈 항목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퀴즈 항목은 여기 보시면은 이걸 다시 재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이걸 누르시면은 재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니까 선다형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도 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질문의 이름을 줘야 되고요. 질문 문장 주고요. 질문 뭐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본 점수는 1점이다 라고 주시고
일반적인 피드백 여기 나오죠. 일반적인 피드백이 있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피드백은 여기다 두시고, 그 다음에 각자 또 결합된 피드백인가요? 그런 것들, 정답에 대해서 주는 피드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답 같은 경우에는 선다형이기 때문에 1번 선택하고 답을 주고, 그것이 맞으면 만점이면 100%, 2번 항목 선택해주고 틀린 문항을 집어넣고 틀리면은 0점을 주고, 만약에 뭐 10문제 중에 4문제가 맞다 그러면은, 그죠? 맞는 문제에 대해서 25%씩 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항목이 떨어지면은, 지금 2개 항목만 했는데 추가 선택을 위한 공백들을 넣으셔서, 이렇게 넣을 때마다 좀 번거롭지만 2개 항목이었는데 3개 항목, 4개 항목 추가하고 5개 항목까지 추가가 되겠죠. 3개씩 추가가 가능하네요. 여기 다 채워놓고 만약에 5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럼 추가 선택을 위한 공백들도 누르시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은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하시면은 문항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문항을 갖다가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항들은 뭐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러 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또 역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순서를. 그리고 지울 수 있고요. 누르면은. 그 다음에 페이지 재설정은 앞에서 문항에서 나왔죠. 페이지 재설정은 그 문항에서 세팅이 따로 안 됐을 때 한 페이지마다 몇 개 문항씩 보이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모습에서 이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정의를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한 페이지당 한 문항씩 나올 것이냐, 또는 한 페이지에 전부 다가 나오게 할 것이냐, 문항이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또는 여기서 선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퀴즈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요. 퀴즈 뭐 정어표 같은 것도 들어가면 뭐 직관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틀린 문제, 틀린 문항, 맞는 문항하고 true냐 false냐를 갖다 선언하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퀴즈 종류는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선다형, 참거짓형, 짝짓기형, 단답형, 수치형, 몇 개 되나? 한 20-3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퀴즈를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개념과 설정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항목을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중에서 또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단순 계산형, 수식이 막 공식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드 러너,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가장 그래도 수학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 계산형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형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국어라든지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패턴 매치형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수학 더 확장해서 스택형은 내용이 좀 방대해서 아마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퀴즈 항목을 만들고 퀴즈 활동을 만들고 설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무들 퀴즈에서는 2단계를 거쳐서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항목들을 어떻게 추가하고 어떤 종류의 항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